제가 요즘에 자기계발 유튜브를 좀 구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 홈페이지가 명령어로 가득 찼어요. 인싸가 되려면 이렇게 대화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면접 조집니다. 20대에 몇 억 모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20대에 몇 억을 뭐? 스쿼트 그렇게 하면 허리 뿌개집니다. 숨도 그딴 식으로 쉬지 마세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막 자신감이 막 넘치는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인생을 막 가르쳐줘요. 돈 버는 법 막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거 보면 나처럼 경제생활하면은 이거는 노예밖에는 안 돼요. 이건 노예의 길이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구 다 없어져. 이분들은 다 갓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다 봐야 돼. 내가 특히나 옛날에 자기계발 콘텐츠 하나를 보고 따라해봤는데 효과가 엄청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하나를 해도 효과가 좋았다면 10개를 보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들을 봐. 너무 잘나 보여. 나도 그렇게 되어야 돼. 더 책을 읽고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고 유튜브를 듣자. 이것이 자기계발 콘텐츠 산업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떨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계발 콘텐츠 중에서 우리가 전혀 모르던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옛날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옛날이죠. 그래서 읽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이 사람들의 습관은 뭔가? 딱 처음 읽었더니 나오는 게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라. 그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않나? 사람들이 보통 안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사람도 있나? 자기계발 콘텐츠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 다른 이름으로 리패키징 돼서 팔리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슬럼프를 벗어나는 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번아웃을 벗어나는 법으로 리패키징 돼서 팔리는 것이고, 아유 월급쟁이로는 큰돈 버는 건 힘들지 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리패키징 돼서 팔리는 거고, 야 사람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돼 라는 게 시크릿으로 팔리는 것이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게임기를 계속하니까 저 게임기 저거 갖다 버려, 저거 내다 버려, 게임기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그러셨거든요. 이게 뭐죠? 설득하기보다는 선택지를 바꾼다. 이거 어찌죠? 뭐 이런 예는 1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계발 콘텐츠라는 거는 가치가 없는가? 제 생각에 자기계발 콘텐츠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나아지지라는 거는 어느 시대를 살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몇천 년 동안.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지혜랑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러면 신뢰성이 오히려 높은 거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존의 사람들이 쌓아놓은 지혜랑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왔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은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쯤에 파워포즈라는 게 심리학에서 되게 각광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드톡도 되게 유명했고, 그 주장이 뭐냐면은 내가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감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자신감이 있으려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뭐 정신수영을 하든지 미리 자기 암시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포즈를 바꾸면은 호르몬이 바뀌어서 자신감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하기 전에 막 쫄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서 딱 아예 몸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대기할 때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다리도 쫙쫙 벌리고 파워 포즈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마인드가 포즈를 좌우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마인드가 쪼그라들면 이렇게 사람이 공간을 조금 차지하고 내가 자신감이 넘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커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몸을 크게 하면은 자신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조폭 아저씨들이 막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네.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진짜로 실제로 한번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테드톡도 유명해지고, 근데 나중에 과학에서는 리플리케이트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밝혀낸 건데, 이 실험 결과가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연구진이 똑같이 해서 실험을 해도 계속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거는 완전 폐기된 주장이 됐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 못했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주는 방법, 이런 거는 거짓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삶이라는 게 이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를 덮고, 저 문제가 나타나면 더 문제를 덮는 과정에서 삶이 진행되는 것이지, 문제가 나타나서 해결책으로 탁 해서 해결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도 겪지 않았어,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스티브 잡스 비즈니스 되게 성공적으로 하고 뭐 경영자들의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었잖아요. 애플에서. 나중에 복귀해서 아이폰이라는 대작을 만들죠. 근데 인생이 그런 거인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럼 땜질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럼 살다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한번 편의점 진열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들이 진열되어 있는 가판대인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 있을 때 그 가판대에 가서 그 당시에 많이 팔리는 상품을 한번 사서 나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 시기에 내가 겪던 문제를 이렇게 땜질하고 넘어가고, 또 시간이 바뀌면 그 가판대에는 다른 상품들이 올라와 있을 것이고, 옛날에 팔렸던 상품들이 리패키지 돼서 다시 올라올 것이고, 뭐 그렇게 하여튼 이미 대충 아는 내용을 조금 더 와닿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정도의 물건이지 않나 싶어요.
리마인더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이 자기계발 콘텐츠 가판대에서 이 물건을 빨리 사서 빨리 집에 가서 적용을 해야지, 이 가판대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법, 그 매뉴얼을 가판대에 올라왔어요. 그럼 그걸 왜 사요? 그 자전거를 타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안 타. 그리고 가판대에서 이 매뉴얼만 서로 비교해요. 이 매뉴얼은 되게 잘 돼 있네, 이 매뉴얼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가판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는 조금 슬플 수가 있죠. 내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그러니까 삶의 담론에 머무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현실이 팍팍하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자기개발 콘텐츠를 보는 그 순간은 내가 약간 안정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왜? 나는 지금 여기서 갓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잖아요. 이 가판대에 오래 머무는 게 요즘에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너무 잘 나간대. 내가 보는 사람마다 다 나보다 잘 나보이고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야 돼. 나는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인식의 구조, 이 위치 지어진 것이 계속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상황이 어려울 때 진짜 사막에서 물 한 방울처럼 아주 소중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거든요. 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지 몇 년 지났고 취업 준비한 지 몇 년 지났고 그럼 사람이 무력해지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신감인데, 나는 잘해보려고 보는 자기개발 콘텐츠를 보면서 내가 자신감을 계속 뺏겨. 왜? 나 빼고 다 잘났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엄청 완벽한데 내가 왜 완벽한지 알려주겠다, 이런 거는 삶에 의욕이 넘치는, 근데 조그만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삶에 지쳐있는 분들한테는 도움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이 없는 콘텐츠는 도움이 안 돼요. 사회가 살기 어려울수록 자기개발 콘텐츠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되게 힘든 분들이 많아요.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캐피탈이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죠. 토마 피케티도 그렇고 요즘 핫한 하버드의 라지 체리라는 경제학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냥 옛날에는 먹고 살만한 계층, 즉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너무 얇아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먹고 살만한 삶을 영위하는 곳으로 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근데 이럴수록 자기개발 콘텐츠가 뜨거든요. 요즘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인플레이트 됐어요. 노력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어디서 봤는데 평균 취준 기간이 1년이 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만 8, 90년대에는 이 정도만 열심히 해도 30대에 집 사고 차 사고 했거든요.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중산층을 못 사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이유가 커요. 그럼 이 맥락에서 자기개발 콘텐츠는 뭐냐면 사회가 집단적으로 살기 어려워지는데 그 와중에서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게 자기개발 콘텐츠죠. 근데 한국의 문화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집단의 문제를 집단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개인들이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기개발 콘텐츠는 그럴수록 더 뜨겠죠. 근데 이런 현실을 잘 못 보면은 그냥 고생하는 사람들이 못나 보일 수가 있겠죠. 아우 이렇게 취준을 오래 해, 쟤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찔리네, 좀 배워라 임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잡혔어요. 한 40년 전부터.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자기개발 콘텐츠를 잘 봐요. 보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보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또 자기개발 콘텐츠라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냥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살펴들 들어가십시오.